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자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9살 딸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소소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평범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건 단 하나의 그림 때문이었어요. 조용한 오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딸아이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그림이 제 삶을 서서히 잠식할 줄은. 청소를 하던 어느 날, 저는 아이 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서연이가 그린 것 같았어요. 이쁘게 그렸네. 왜 구겨져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린 거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괜히 아까운 마음에 종이를 곱게 펴서 액자에 넣어 거실 한쪽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저 그림 왜 걸어놨어요? 그림이 예뻐서 엄마가 액자에 넣어놨어. 그런데 그림 속 아이는 누구야? 저는 활짝 웃고 있는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몰라요. 딸은 대충 말하고 어린아이답게 금세 다른 일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림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엄습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시선이 자꾸 그림으로 향했어요. 그림 속 아이의 눈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옮겨 다녀도 걸어 다녀도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분명 착시일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잠들려고 누워있으면 그림 속 아이가 꿈에 나타났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익숙한 듯 낯선 듯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자. 오늘은 어디에서 놀까? 하지만 뭔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냥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매일 밤 반복되니까 지쳐갔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공허한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뭐 하고 있어? 그냥요.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해? 그림 속 여자아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림 속 여자아이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워 보여요.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9살 나이가 할 목소리가 아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낮에 딸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나서 서연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낮에 말한 그림 속 여자아이는 왜 외로워 보였어? 서연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엄마.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연이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어요.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걱정이 되어서 딸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뭔가 그리고 있었어요. 뭐 그려? 다가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검은색으로만 칠해진 그림들이었어요. 크레파스로 종이를 거의 뚫을 만큼 세게 칠한 흔적들. 서연아, 왜 이렇게 그려? 서연이는 크레파스를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냥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무서웠거든요. 다른 페이지들도 봤어요. 웃고만 있는 여자아이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포즈, 똑같은 표정. 마치 액자에 걸린 그 그림을 계속 따라 그린 것 같았어요. 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정상일까요? 불안감이 커져서 그림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액자에서 그림을 빼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림은 다시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아이 역시 부인했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그림을 확인하고 점점 그림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더 버렸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림은 항상 제자리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뒷면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1992년 1월 12일. 그리고 그 밑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현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992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어요. 왜 제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서연이가 쓴 건가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얼굴이 점점 제 얼굴과 닮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어린 시절 제 모습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딸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저와 눈을 마주하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엄마랑 잘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죠. 하지만 행동으로 보면 분명히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밤에는 방문을 꼭 잠그고 잤습니다. 서연이 방에는 이상하고 묘한 그림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검게 칠한 그림들, 웃고만 있는 여자아이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를 뿐이었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밤마다 악몽이 계속됐습니다. 그림 속 아이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어느 날 밤, 꿈에서 그 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기억 안 나?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른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떠오르지 않았어요. 1992년 1월 12일. 그 날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크레파스와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똑같은 웃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섬뜩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가에 무언가 검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것 네가 그렸어? 서연이는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안 그렸어요. 딸아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방 안에 비슷한 그림이 많은데 말이에요. 점점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침실 화장대 위에 있었어요. 그림 속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외치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딸 서연이는 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걸까요? 어느 날 딸 서연이가 남편에게 뭔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엿듣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밤에 일어나서 그림 그려요. 무서운 그림들요. 심장이 콩쾅거렸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려요. 준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액자에 그림 걸어둔 다음부터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여위었을까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가 밤에 그림을 그렸다고요? 기억이 없는데. 딸 서연이는 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누가 그림을 그리는지 확인하려고요. 새벽 3시쯤 그림 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싹 쓱싹. 거실에 나가보니 딸이 크레파스를 꺼내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차갑고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림을 보니 빨간 원피스를 입은 웃고 있는 긴 머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딸은 그림을 그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구해주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딸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밤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 무서운 그림들을.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림을 그린다고? 어제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 당신 왜 그래? 이 그림 어제 당신이 그렸잖아. 저는 당황했어요. 왜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 하는 건가요? 당신 손을 봐. 크레파스가 잔뜩 묻어 있잖아. 그리고 정신 차려. 서연이는 어제 시댁에 갔어. 뭐라고요? 그럼 어제 제가 본 그림 그리는 서연이는 누구인가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지금까지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고 그림 액자가 걸린 이후부터 제가 혼자 누구랑 이야기를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더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딸아이가 요새 이상해져서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말도 안 하고 이상한 그림만 그리고.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따님은 정상이에요. 오히려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 기억이 없어요. 네. 무의식 중에 그림을 그리시고 계속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혹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셨나요? 특히 친구와 관련된?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계속되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최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조각조각 물속에 잠겨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1월 12일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단짝 친구 소영이와 함께 동네 저수지에 놀러 갔었습니다. 소영이는 저와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같은 키, 비슷한 얼굴,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했죠. 그날 저수지가 얼어 있었어요. 소영이가 먼저 얼음 위로 나갔습니다. 현주야, 같이 와.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손짓했어요. 하지만 얼음이 얇았습니다. 소영이가 발을 디딘 순간 얼음이 깨졌어요. 찬다. 소영이가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현주야, 도와줘. 손을 뻗으며 저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깨질까봐, 저도 빠질까봐.
소영이는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현주야. 그렇게 점차 저수지는 고요해져 갔습니다. 소영이는 그날 죽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완전히 잊고 살았죠. 하지만 딸이 죽은 친구 소영보다 비슷한 나이가 되면서 그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던 소영이를. 그리고 매일 밤 사과했던 거예요. 그때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딸은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무서웠던 거였어요. 밤마다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엄마가. 낯설고 이상했던 딸의 모습도 죄책감에 시달린 제가 만들어낸 망상이었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림을 그리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서연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아이도 다시 밝아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느 날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무서웠을 텐데 미안했습니다. 남편도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많이 좋아졌어.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워. 의사도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건 연기였습니다. 치료받는 모습,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모든 게 연기였어요. 이제는 딸의 모습이 아닌 친구 현주야, 소영이로 여전히 제 같이 곁에 가자. 있습니다. 현주야. 놀러 추워. 가자. 밤마다 현주야.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도와줘. 왜 날 버리고 갔어? 왜 도와주지 않았어? 현주야. 추워. 더 이상 왜? 웃지 않았어요. 날 버리고 갔어? 차갑고 원망스러운 왜 눈빛으로 도와주지 않았어?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끝난 거 아니야. 현주야. 저는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우린 살아갑니다. 계속 함께야. 평생요. 그림이 시작이었고 그 그림은 저의 죄책감과 기억을 깨웠습니다. 억압했던 과거가 되돌아온 거예요. 낮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친구 소영이와 함께 있습니다. 저의 비밀스러운 인생 극장 속에서요. 끝난 거 아니야, 현주야. 우린 계속 함께야. 소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맞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소영이는 계속 제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림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꺼내놓았죠. 이제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삶과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삶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잊고 있는 기억이 있나요? 언젠가 되돌아올 과거의 그림자가 있나요? 조심하세요. 그것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까.